자,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를 볼게요. 앞에 보면은 일단은 쌤이 기억나는데 일단 559번 보겠습니다. 이게 활용이죠. 맞죠? 어떻게 따져보면 여기 활용인데 보겠습니다. 어느 꽃 가게에서 이거 되게 잘 나왔었어요. 이 문제 유형 자체가 되게 잘 나왔었습니다. 볼게요. 어느 꽃 가게에서 장미 한 송이 가격을 2,000원으로 하면 하루에 300송이가 팔린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금액과 기존의 판매량을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기존의 장미 한 송이 가격을 2,000원을 하게 되면 기존의 판매량이 300송이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런데 장미 한 송이 가격을 10x 원 올리겠대. 그러면 변경된 어떻게 가격은 2,000원 더하기 10x가 변경된 가격이지. 그러면 판매량은 x송이 줄어든대. 그러면 얘는 300 빼기 x는 어떻게 변경된 판매송이에요. 이해가요? 괜찮니? 질문. 이 꽃가게의 장미의 하루 판매 금액이 최대일 때가 조건입니다. 그러면 하루 판매 금액이라는 말은 한 송이 판매 금액에다가 그게 몇 송이 팔린지를 곱하면 되죠. 맞죠? 이게 판매 금액이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서 말하는 하루 판매 금액이라는 말은 2000 더하기 10x 10x 곱하기 300 마이너스 x예요. 이게 판매 금액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니? 그러면 잠깐만, 우리 여기서 얘들 너네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항상 범위 잡아. 습관적으로 범위 잡아줘야 됩니다. 중학교 때야 범위를 안 주고 그냥 꼭 좀 구하면 되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범위 잡아야 돼요. 우리 저 x의 범위 한번 잡아볼까? 일단 x가 0보다는 크겠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어디까지일까? 해봐봐. 식을 보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x의 범위는 0보다 크겠죠? 그치? 그러면 어디까지? x의 범위요. 어디까지요? 식에 있잖아. 에이, 300보단 작겠지. 왜? 300 빼기 x잖아. 맞잖아. x가 만약 300보다 크면 그럼 난 마이너스 송이를 판다고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식을 풀 거야. 그럼 이제 이 식은 이제 요거야. 내가 이 식에서 이 범위를 줄 테니 최대값 구하래. 그때 x 구하면 됩니다. 왜? 여기 x 들어오면 되니까. 쌤아, 이해가? 요 식이 장미의 하루 판매 금액이야. 괜찮니? 요 놈이 이 x의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될 때 x의 즉 구해서 장미 한 소의 가격을 결정할 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식을 봐봐. 식 자체가 뭐가 돼 있어? 인수분해 돼 있죠. 선생님 가르쳤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 그릴 거다. 잠깐만, 또 나연아, 쌤이 그래프 그릴 거다. 가로축이 어떤 문자야? 내가 이 식을 그래프를 그릴 거야. 좋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제 y란 식은 이 가게의 장미 판매 금액이란 식이 된 거야. 그래프를 그릴게. 가로축이 어떤 문자야? 300. 가로축이 어떤 문자냐고요? X. x라고요. 그러면 그린다. 얘가 0된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00이겠지 뭐. 이해가니? 얘가 0된 x가 얼마니? 300이죠. 잡아.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최고창 계수 양수야 음수야? 전개하면 양수야 음수야 최고창 계수가? 뭘 음수겠지. 쌤이 목소리 크게 못해요 내가. 최고차항은 결국에 10x와 마이너스 x를 곱한 게 제일 큰 차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될 테니까 음수겠죠.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라고요. 이런 그래프라고요. 이해 가요, 쌤만? 잠깐만, 비슷하게 가고 그래야지. 이해돼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질문에
쌤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 안 간다. 질문해. 이해되니? 이게 한 송이의 판매 금액이야. 이게 판매량이야. 그러면 전체 하루 판매금이란 말은 한 송이의 판매 금액에다가 얘가 판매되는 양을 곱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 한 잔에 100원이야. 이걸 내가 1000잔을 팔았어. 그러면 100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나의 하루 판매 금액이 나오겠지. 그 말입니다. 됐니? 그러면 그래프 그렸다. 근데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0부터 300이야. 괜찮니? 그러면 대칭축이 얼마야? 아니요. 50이죠. 왜? 마이너스 200과 300의 간격이 500 차이 나잖아. 그럼 500의 절반이 250이죠. 그럼 300에서 250을 어떻게 땡기면 되잖아. 그럼 얘가 50이에요. 이거 하려고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거 하려고. 이거 씩 풀면 안 돼. 그 시간 아껴. 아깝잖아.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빠르잖아, 이게. 됐지? 그럼 x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0부터 300까지야. x의 범위가. 그러면 설정해 볼게. 대충 뭐 0을 하자 이거 대충요. 0부터 300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x의 범위라고요. 설정했다. 그럼 제일 클 때가 언제야? 이때지. 보여? 그럼 x는 얼마? 50이에요. 끝이에요, 풀이가. 이렇게 풀라고요. 이걸 전개해가지고 완전히 하지 말라고요. 복잡하다고. 이게 훨씬 편하다고. 그래프를 그려서 읽으세요. 그러면 돼요. 너네 그래프 그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왜 범위 잡는지 왜 중요한지 아니? 이 범위가 없으면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 설정하는 거예요. 항상 활용해서. 그러면 x가 50일 때가 최대가 나올 거다. 50 넣어. 그러면 2000 더하기 500이 되겠네. 그래서 장미 한 송이 가격은 2500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잠깐만 또 뭐가 쓰냐면 뭐더라.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뭐더라. 510번은 쌤. 야, 이 진짜 이럴래. 무슨 말이냐면 이차함 수식이 있어. 여기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조건 하나지.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리고 지금 뭐라고요? 항상 x축이 접한답니다. 얘가 조건 두 개야. 그럼 그러니까 파란색은 k에 관한 항등식이고요. 빨간색은요. 그럼 내가 지금 얘하고 x축하고 접한다. 할게. 그러면 x축이 나타내는 식이 뭐야? x축을 나타내는 함수식. 나 쌤 입으로 어렵게 묻는 거야. 지우야. x축을 나타내는 함수식이 뭐야? 이거는 2차 함수식. x축을 나타내는 함수식. 틀려도 돼. y는 0이라고요. y는 0이 x축 나타내는 함수식입니다. 그러면 요 2차 함수하고 x축인 y는 0하고 접한대. 무슨 말 하고 있어? 나보고 만나네 안 만나네 나한테 묻고 있다고. 그럼 뭐 해야 돼? 티어 뭐 해야 되니? 만나니 안 만나니 하고 있어.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만나니 안 만나니 이거 나한테 지금 묻고 있어. 그럼 우리는 그 식을 어떻게 해줘야 돼? 열리면. 쌤 말하는 거 기억을 해. 그리고 내 쌤 말하는 표현이나 아니면 이 설명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 또 질문을 해. 맞잖아. 나는 분명히 설명해주고 넘어갔는데 모르겠대. 그러면 어느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 그런 거잖아. 그래서 연립이란 건 왜 그러냐면 연립이란 게 공통해를 구한단 말이야. 그럼 공통해가 교점이야, 교점. 그러니까 만나면 교점이 있을 거고 안 만나면 교점이 없을 거고. 그래서 연립을 할 겁니다. 누구랑? 얘랑. 그래서 그 식이 어떻게 된다? 요 식이에요. 이해 가요?
그 식이 요 식이에요. y에다 0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뭘까?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 그 함수와 y축과의 교점 찾는 행위예요. 그게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인데 x축에 접한대. 그럼 근 몇 개야? 접해. 한 개요. 접하니까 한 개라고요.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에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가니 이해가니? 그러면 2차 방정식이 개수가 한 개래. 그럼 뭐 써야 돼? 판별식요. 그러면 판별식에 쓰면 쌤 여기까지 해줄게. 이 식에 판별식에 쓰면 4분의 d를 잡으면 a제곱 빼기 ac니까 빼기 ak 빼기 k 빼기 b야. 이게 판별식이다. 이게 얼마가 돼야 돼? 0요. 0요. 얘는 k가 항등식이야. 얘는 판별식 0이라는 식이야. 누구면 써야 돼? 판별식부터. 왜? 왜? 그렇죠. 0 때문에요. 0 때문에요. 그래서 요게 0이다를 이용해서 이제 요 식에서 그러니까 요까지만 딱 이용한 거야. 요 식에서 k가 항등식으로 풀면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돼? 이해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해가 되면 쌤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야 쌤이 믿고 넘어가지. 됐니? 그 다음 질문하세요. 그 다음 뭐니? 질문해. 75쪽에 네. 75쪽에. 266번이요. 아. 왜? 한다. 방금 아까 그 장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쌤이 똑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범위 줬죠? 그쵸, 범위 줬습니다. 2차 함수 식우 줬습니다. 최대값을 물었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그래프 그릴게. 눈으로 봐. 태인아, 인수분 할 수 있어 없어? 그래프를 그리려면 제일 먼저 볼게. 완전히 없이 생각하지만 인수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인수분이 되면 그게 훨씬 쉽거든? 안 되면 안 주십시오.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인수분이 되죠? 불러. X X. 가로 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K. 이렇게 인수분이 되죠. 그럼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나연아, 이 그래프 그릴 거야. 가로축이 어떤 문자야? 세로축은? y야. 자, 그러면 x가 지금 어디 지나면 0을 지나죠. 그리고 2k를 지나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2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어쨌든 0하고 2k를 지나는 거야 현재. 그러면 그냥 한번 설정해보자. 그러면 지금 x가 2 이상이니까 2k를 내가 그냥 이쪽에 생각할게요. 그냥 이렇게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면 태인아, 저장에서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지. 그래서 위로 블록해서 그래프 그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누구야? 가운데 있는 게 누구야? K. K겠죠. 그래서 얘는 대칭축이 K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됐지? 지문이야. X가 2 이상에서 최대값이 16이 돼야 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2가 대체 어디 있냐 이거야. 2가 대체 어디 있냐고요. 이거 너네가 해야 돼. 2가 만일 뭐가 0과 K 사이에 있어. 2가 0과 K 사이에 있어. 요 사이에 만일 2가 있어. 이렇게 2가 있어 여기에. 그러면 내 눈은 2 이상이야. 그러면 얼마일 때가 최대야? K일 때가 최대야. 이해가니? 만약 2가 0과 K 사이에 있다고요. 그러면 범위가 2 이상이잖아. 그러면 범위가 2 이상이잖아. 2 이상이잖아. 쫙이라고. 이 파란색이 싹 다 내가 볼 수 있는 범위라고. 그러면 이 전체에서 그래프가 이때가 제일 크잖아.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K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갈까?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K가 어디 있어? K가 2보다 크다. 이해가지? K가 2보다 크다. 그때 K 때가 최대야. K 넣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제곱이죠. 이해가요? X에다 K 넣습니다. 그게 얼마가 돼야 돼? 16요. 지문해. 쌤 이렇게 풀었어. 지문해. 근데 왜 대칭축이 K? 잠깐만요. 공부해라. 해라. 분명히. 알겠죠? 해라. 0하고 2K지. 잘 봐.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0이 때도 지나고 2K 때도 지나. 그러니까 내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나연아 내가 이렇게 평행하게 딱 줄을 하나 딱 끈 거야. 근데 이게 하필 X축이 뿐이야. 0하고 2K에서 똑같은 값을 가진다고. 그럼 가운데 누구겠니? K. K겠죠. 그래서 대칭축이 K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원래 대칭축 그 X점이 X잖아요. 네? 근데 저기서 X는 네. K. X가 2K라고요? 왜요? 2K는 X축과 만난 점인데요. 어떻게 꼭점인데? 그러면 X가 대칭축이 되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완전식 원리를 풀어야 되죠.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 인수분해가 되면 왜 이렇게 푸냐면 내가 X축과 만난 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어떤 선을 그었다. 딱 그었다 이렇게 평행하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똑같은 위치야. 누구 기준으로? 이 가운데 있는 놈의 기준으로서 얘는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즉,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0하고 2K에서 지금 지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가운데가 누가 돼야 돼? K가 돼야겠죠. 그래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대칭축을 바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 풀게. 그러면 K제곱이 16이죠. 그럼 따라서 K는 얼마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뭐야? K는 2보다 커야 돼. 따라서 K는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요. 근데 왜 K가 이거보다 커야 돼? 아니요. K를 갖다 내가 2를 여기 설정했지 않습니까? 여기 설정했다고요. 2가 여기를 설정했다고. 이 0부터 K가 있잖아. 근데 K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2를 0과 K 사이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K는 2보다 큰 수야. K가. K랑 2K 사이 설정이 K와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번이에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0과 K 사이에 2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K와 2K 사이에서도 2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다 확인을 일일이 할 거예요. 그럼 잠깐만, 가나. 요건 이제 이해가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K와 2K 사이에서도 2가 올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지금 K와 2K 사이에 2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 말입니다. 괜찮니? 그러면 그래프 다시 그려야 되네. 네, 그래프 다시 그릴게요. 여기 그래프를 하자. 그러면 지금 어디냐면 여기에 2가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 2가 있어요. 그럼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 요게만 내 눈에 보여.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최대야? 2요. x가 2일 때가 최대예요. 내 눈에 가나 내가 지금 k하고 2k 사이 k와 2k 사이 2가 설정을 한 거야 내가 지금. 그럼 이제 읽자. 그래프를 읽으면 돼 그냥. 그럼 내 눈에는 x의 범위가 요거란 말이야. 여기에 다는 그래프는 요거만 보이는 거야 내 눈에는. 이해돼? 그러면 x가 얼마일 때가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래프가 내려와 감소. 그러면 x가 2일 때가 최대죠. 왜? 갈수록 더 내려올 거니까. 이게
해야 돼. 쌤 왜 이렇게 내가 너네한테 이 공부 드리냐면 뒤에 함수 나오잖아. 너네 1도 이해 못해. 이거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 뒤에 분식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쌤 되게 공부 드리면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프를 읽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공부를 하세요.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아니면 쌤한테 톡을 보내도 문자를 보내. 쌤 나 이해 안 간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쌤이 일정을 잡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가령 쌤 이해 안 갑니다 이거. 그러면 쌤 일정 잡아줄게. 그래가지고 쌤 설명해 줄 테니까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그렸다. 그랬는데 그래프라는 건 내가 읽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읽냐면 x의 범위에 의해서 내가 얘의 그래프를 읽어보자고요. x를 내가 지금 요렇게만 봐준 거야. 그러면 가능성이 봐. 그러면 이 x의 범위에 보이는 그래프는 요쪽 이렇게 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러면 이 부분 중에서 제일 큰 게 누구? x가 얼마일 때 제일 클까? 2일 때요. 왜? 내려오고 있잖아 그래프가. 그러면 x가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2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x가 2대 최대다. 인어 마이너스 4 더하기 4k. 얘가 얼마 돼야 돼? 16이 돼야 돼요. 그러면 4k는 넘어가면 18이니까 k는 얼마 돼야 돼? 2분의 9죠. 이렇게 됩니다. k가 2분의 9예요. 그리고 풀었습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근데 잘못됐죠. k는 2보다 작아야 된답니다. 아 20이네요. 미안. 아 목 아파. 20이네요. 쏘리. 그럼 k는 얼마? 5죠. 근데 k가 2보다 작다고 해서 설정해놨잖아. 잘못됐네.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k는 요 범위에서만 존재하고 그때 k 값은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돼요. 1번 경우 2번 경우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네,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k는 이해가? 표정 나가는데 설명 듣고요. 다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 하세요.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딱 체크해 놓으세요. 그 부분을. 어차피 쌤이랑 수업했잖아. 그러니까 쌤 나 요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주말이든 언제든 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세요. 그럼 쌤 따로 시간 내서라도 쌤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그 다음은요? 230번도 모르겠어요. 이거 치환이라는 건 이해가? 네. x제곱 빼기 2x 치환해야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치환은 뭐 해야 돼? 태린아? 치환했어. T의 범위. 그쵸. 범위 구해서 해요. 맞죠? 범위도 그래프 그려서 구해. 네? 어떻게 해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수야 치환할 식이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아니죠. 왜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만 치환하세요. 이해 때문에. 근데 저기서 더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3에서 상관없는 데 있잖아. 문제를 풀어보면 x제곱 빼기 2x로 치환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게요. 그럼 치환해 볼게요. 그럼 쌤 치환했다. t를 내가 x제곱 빼기 2x가 됐어. 그럼 식은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내가 질문할 거야. 희수야, 그럼 여기서 x의 범위는? 원래 식은 x의 식이에요. x의 범위는요? x의 범위. x의 범위요? 네. 가은아, 이 문제에서 x의 범위는? 지연이 풀었지? 이 문제 x의 범위는요? 실수 전체요. 왜?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 지금 얘기했잖아. 실수 전체라고요, 그러면. 실수 전체예요. 그럼 실수 전체야.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난 여기서 t의 범위 찾을 겁니다. 할 거다. 다시, 나연아. 내가 이 그래프 그릴 거다. 요거 그릴 거다.
가로축이 어떤 문자야? x. 세로축은? 왜 y야? 습관적으로 t죠. t잖아. t 는이니까. 아, 그러면 요것도 왜 이렇게 짜면 지수야? 요거 인수분해 되지. 네. 0하고 2 지나지. 네. 보이죠? 네. 그러면서 아래로 블록이지. 네. 그래서 그래프가 그리기 쉬워서 요거 잡은 겁니다. 그럼 대칭축이 얼마야? 1. 1이겠죠. 자, 요까지야. 괜찮니? 네. 됐니? 그럼 생각해봐. 어차피 x 실수 전범위거든? 네. 그러면 x가 얼마 때 최소야? 그거 꼭 여기. 보이죠? 그 1이요. 그거 하려고 이거 그린 거예요. 아, 그거 하려고요. 네. 그럼 얘는 x가 실수 전체 범위니까 최대값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실수 전체라서. 네. 근데 최소값은 나오잖아. 네. x가 얼마일 때? 1. 1일 때. 그럼 이제 이 말이야. x가 1일 때 t의 최소값이 나온다고요. 네. 나연아, 잘 봐봐. 나는 이 그래프 그려서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t다. 네. 그러면 얘는 x가 1일 때 t의 최소값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1 집어넣을게. 그럼 범위 설정할게, 쌤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t는 이렇게 바뀝니다. 똑같은 식, 똑같은 범위예요. 알겠어요? 갑자기 네? x가 얼마 대 최소라고? 1. 대입해요. 아, 네. 너네가 지금 보면 자 y 그렸습니다. y 그릴게요. 그러면 t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갔죠. 해볼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갖는다. 그러면서 우와 전꼴인데 이거 그냥 여기다 할게요. 위로 블록이죠. 지수야 맞니? 네. 이 그래프 위로 블록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t의 범위가 어디부터라고? 마이너스 1부터예요. 그러면 그럼 t가 마이너스 1부터네? 그럼 나는 마이너스 1부터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 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 이해가니? 그럼 t가 얼마일 때 최대다? Y. 마이너스 1대 최대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고 어떻게 함수값을 구하세요. 그게 최대값입니다. 근데 질문이 그때 t를 묻는 게 아니고 x를 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x를 구해내야 됩니다. 왜? 지문이 x라서 그래요. 네. 조심하세요. 그 다음은요. 이거 내가 한번 해줘. 쌤, 일부러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그 다음에, 얘들아. 503번요. 쌤, 이거 너 다시 풀어와. 쌤, 설명해 줄게요. 왜냐면 내가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쌤이 이 얘기 했었죠. 문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봤는데, 질문이 뭐냐면, 요거죠. 직사각형 OBAC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죠. 얘들아, 잠깐만 봐봐. 너네, 요까지만 색칠해야 돼. 너 최소값하고 최대값에 꽂히면 안 돼. 문제 안 풀려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나는 둘레 길이를 구해. 근데 그의 최소값이란 말은 둘레 길이가 여러 값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네.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구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최소값에 꽂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레 길이를 표현해. 일단 그 식을 보고 판단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최대값 최소값 자체가 너네 되게 어려운 유형입니다. 근데 절대 최대값과 최소값에 꽂히지 마세요. 그럼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나는 오로지 이것만 구할 거야. 둘레의 길이. 질문할게. 지현아, 둘레의 길이야.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거든? 길이 구하고 싶어. 난 뭘 구해야 돼? 좌표요. 좌표요. 배웠다고요. 좌표 설정이라고요. 그러면 직사각형 OBAC니까 난 누구의 좌표만 구하면 된다? A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나와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좌표 구하는 문제다. 좌표야 꼭. 자, 그럼 나는 A점의 좌표를 설정할 거야. 그치? 근데 OB인데 내가 설정을 할게. 설정하는 거야. 왜냐면 요 점 A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설정을 할게. 그러면 봐봐. B의 좌표를 내가 t, 0이라고 잡았어.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t, t 빼기 3 전체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니? 표정 왜 질문에 말해 빨리 말해. 왜 어느 부분인데? A 좌표를 내가 설정을 한 거예요. A 좌표를 이렇게 B 좌표를. 그러면 A 좌표는 X가 T고 Y는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점 A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사각의 가로의 길이는 뭐야? T. 세로의 길이는요? T 빼기 3이 제곱. 이해 되잖아. 쌤말. 맞니? 그러면 둘레니까 둘레의 길이니까 쌤이 L로 표현할게요. 함수를. 그러면 가로 몇 번? 2개 있을 거 아니야. 이만큼. 네. 세로 몇 번요? 이게 둘레 길이에요. 가로 몇 개? 2개. 세로 몇 개? 2개. 이 식이다. 그때 t의 범위는? 보고 여기 빨리 t의 범위. 활용은 항상 범위 잡아. 활용은 범위 잡아야 됩니다. t의 범위는요? 그쵸. 0과 3 사이죠. 풀어가지고 구하세요. 근데 왜 안 배웠대? 배웠는데 왜 안 배웠대? 배웠는데. 할 수 있겠죠? 네, 뭐라고요? 네, 얘기하세요. 어떻게요? 뭘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그래프 그려? 그래가지고 주어진 범위에서 지금 어떻게 최소값 구해? 그래야지. 아니야. 더 이상 또 시간 나. 해. 안 되면 쌤 지금 받을게요.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쌤이 질문할 거 있죠. 나머지 문제는 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 하면서 할게. 토요일 날 우리 그 질문할 때 쌤이 받아와서 그때 충분히 쌤 설명하겠습니다. 해라. 공부해라. 나한테 공부 안 한 티 내지 마. 공부해라. 공부가 안 되잖아.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되잖아. 나한테 얘기해. 내가 공부하는 거 쌤 가르쳐 줄게요. 아니 공부시켜 줄 테니까 말만 해 나한테. 자, 그 다음 보면 뭐 있냐면 활용이 있는데 쌤 이거 빼라 그랬죠. 잠깐만 여기 막 10페이지 맞니? 17년. 이거 왜 안 풀지? 쌤 요것도 하지 말았죠. 네. 지금 유형구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일을 해. xy가 실수인데 주어진 식이 무슨 식이야? 이거 다항식이야, 그치? 자, 이거 다항식이야. 다항식인데 x도 2차고 y도 2차로 이제 다항식이야. 얘 최소값을 구하래. 무슨 말이냐면 x는 x대로 완전 제곱을 만들고요. y는 y대로 완전 제곱을 만드세요. 자, 이유가 뭐냐? 쌤 봐봐. y가 실수 전체야. 그러면 4y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설정할 수가 없어요. 실수 전체라서. 근데 여기 표현했어. 2y의 제곱의 범위는요. 실수다.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범위가 나와. 이것도 제가 가르쳤어요. 실수의 특징입니다. 실수를 제곱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니? 0 이상 0. 이 차이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있으면 난 범위 설정을 못해. 실수라서. 근데 이 식을 제곱으로 만들어버리면 0 이상이라는 범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x는 x대로 완전제곱, y는 y대로 완전제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빨리 할게. 2로 묶으려면 x제곱 빼기 6x가 될 거고, 얘는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18이다. 자, 그럼 이거 좀 지울게요. 하면 얘는 2에
x 빼기 3 전체 제곱 그러면 18 나오죠. 괜찮니? 그래서 빼기 18 더하기 y 더하기 2 전체 제곱 그러면 빼기 4 더하기 1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 그럼 요 식은 2에 x 빼기 3 전체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 전체 제곱 빼기 4가 나옵니다. 야, 그 식 정리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이거 다 합니다. 그냥 식 정리한 거예요. 요식이 된 겁니다. 할게. 제곱이지. 맞지? 제곱이지. 그럼 얘 범위 뭐라고? 얘가 0 이상이야. 요게. 이것도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도 0 이상이야. 거기서 4를 빼란 뜻이야. 생각해봐봐. 전체 최소야. 그럼 얘는 요 놈의 최소가 얼마야? 0. 요 놈의 최소가 얼마야? 0. 거기다 4를 빼래. 그게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로 그래서 완전요소를 만들게 된 겁니다. 범위가 설정되니까. 말 뜻은 이해가니? 아니?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다. 싹 다. 얘가.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유형 10번은 뭐냐? 봐봐. 534번을 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라는 조건이거든요. 이거 이제 너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이 식 자체가 x와 y의 어떤 관계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이게 x와 y 관계식이에요. 조금 더 배운 티를 내면요. x와 y에 대한 어떻게? 1차 함수입니다. 이게. 함수가 x와 y의 어떤 식이야, 식. 그게 함수야. 그래서 요거야. 근데 그때 질문 뭐래? 나보고 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 근데 x의 범위를 줬어요. 어떻게 할까요?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싹 다 x의 관식으로 바뀌어요. 이해가니? 얘가 싹 다 x의 관식으로 바뀌어요. 요게.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요.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이 범위에서 이 전체 식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알겠지? 어떻게 읽으라고? 아, 이게 x와 y다 관계식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 이 식을 보고 너네가 판단을 하는 거야. 얘는 x의 범위를 줬기 때문에 x로 표현하는 거고 만약 y의 범위 줬으면 y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이해가요? 지우야. 자, 그 다음에 자, 활용이야. 쌤 이거 왜 뺐냐면 여기에 너네 교과서도 있거든요. 여기요. 너네 잠깐만 여기서 순환고하고 유라고를 안 가는 사람 그 외에 고등학교 가는 사람 어차피 원서 끝났잖아. 다 순환고 유라고입니까? 저요. 어디요? 저는 멀리 가는데 아! 어디가? 어디로? 경북에 경북요. 영천. 많이 먼데요. 아, 쌤이 왜냐면 어머니가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고등학교야? 그냥 자율공립고등학교. 아, 혹시 그게 어떤 연고지가 있는 거야? 부모님이? 연고지가 뭐예요? 아, 뭐 이제 친척이나 아니면 고향이라든지 아니요. 전혀? 생뚱맞는데? 아, 그럼 일부러 가는 이유가 있을 거냐? 그런 거기가 좋아서. 인근에도 있을 텐데 없드나? 그게 맞나? 결과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합격이 됐네. 그러면 언제? 어차피 그래도 기숙사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럼 언제 입사해? 아, 그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네. 네네. 아, 맞네요. 뭐네요. 보자. 쌤 왜 묻냐면 교과서가 똑같습니다. 교과서가 비상교과서예요. 이게 비상교과서거든. 그래서 근데 비상교과서가 조금 교과서 중에서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서 다른 교과서 조금 어렵습니다. 있거든요. 봐봐. 그냥 너네 배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대. 이 2차 함수에다가 내가 지금 뭐냐면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대. 김선이 그렸대. 그랬을 때 질문이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최대값 놔둬. 둘레 길이 구하래. 뭐 해야 돼? 좌표요. 좌표 설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B부터 설정한다. 해볼게. B의 좌표를 내가 t, 0으로 잡았어. 그러면 C의 좌표는 t, t 제곱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러면 A 좌표는 어떻게 돼? A 좌표요. 어머, A 좌표요. 마이너스 t, 0이겠죠. 왜? 대칭성이잖아. 이해가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야? 2t야. 맞지? 세로의 길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9야. 이걸 가지고 둘레를 표현하세요. 아까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둘레를 표현하세요. 둘레를 표현해가지고 그러면 자 활용이야. 19 했지? 활용이야. 19 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무조건요. 활용 범위 안 넣으면 절대 문제 안 풀려요. 그러면 여기서 t의 범위는? 얘가 t야. 그럼 t의 범위는? 그러면 요 점이 얼마야? 식에 나와 있어요. 얘들아, 이 점이 얼마겠니? 그렇죠. 옳지. 따라서 t의 범위가 0과 3 사이입니다. T가 이 B점. 맞아. t가 b점이에요. 맞아요. t가 b점. t가 b점. 틀리나? 대청구하고 똑같은 거지, 형태가 그러면. 비슷해. 맞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죠. 그 진도 어디까지 빼야 되는지 알아? 거기서 공부 좀 많이 시키라 그랬대. 아, 많이 시켜서 오라고.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해야 됩니다. 네. 해. 알겠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거냐면 요거야. 쭉 이거 얘들아, 우리 있잖아. 과학 아니야. 우리 수학이야, 수학. 우리 수학이야. 알겠죠? 물이 아닙니다. 우리 수학입니다. 지면 쭉 읽으세요. 지면으로부터 18m 높이에서 초속 30m 똑바로 위로 쏘아올린 공의 t초의 높이. 뭐라고요?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이 식이 무슨 식이라고요? 높이라고요. 다 필요 없어. 수학이라니까. 수학, 물리는 18m, 초속 이런 게 싹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수학이에요. 그냥 얘가 뭐라고요? 높이식이에요. 됐지? 가장 높이 올랐을 때 높이 구합니다. 아, 얘가 최대가 되게 하는 높이 구하라고요. 얘가 최대가 되는 높이를 구하라고요. 알겠니? 잠깐만. 만약 이때 t가 20이 나왔어. 그러면 지미로부터 높이는 얼마일까? 20일까? 20에서 18을 더 해야 될까? 이 자체 높이라니까요. 20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물리나 걱정하는 거야. 우리 수학이야. 높이식이야, 높이식. 요 18 있지. 얘가 얘 때문에 나온 거야. 알겠죠? 그냥 이 식의 최대값 구하세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식의 최대값 구하세요. 최대값. 그 말입니다. 괜찮니? 다음. 이건 되게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사하면 한 베개가 10인 즉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이 있답니다. 에?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에요? 한 베개가 10인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이 있답니다. 그러면 요게 10m, 요게 10m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있잖아. 양쪽을 구부려가지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인 물바지를 만들 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양쪽 구부리겠대. 이렇게 구부리겠대. 이해가? 이렇게 구부리겠대. 탁 접겠대. 접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물바지를 내가 만들겠대. 질문이요. 색칠한 단면이라 있습니다. 구부렸지. 그럼 구부리면 선생님 약간 입체적으로 보여줄게요. 그럼 내가 구부렸어.
선생님, 근데 대충 그리면요.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구부렸다고요. 근데 책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구부렸을 때, 야, 요렇게 생긴 부분 있잖아. 요렇게 생긴 부분에 넓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단면의 최대 넓이 구하고요. 그때 물받이 높이를 h 구하랍니다. 그때 높이를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단면을 h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요 길이가 뭐야 그러면? 이 길을 내가 h라 둘게. 얘들아 이게 h야. 요게 h야. 그러면 이 길이가 h지. 그러면 얘도 h겠지. 아니 구부렸는데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그 변태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 내가. 왜냐면 이게 직사각형이거든요. 단면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평행이니까. 그래서 얘가 h면 얘도 h인 거야. 그치? 하자. 그러면 세로의 길이가 h야. 그럼 가로의 길이는 얼마야? 10 빼기 2h야. 그러면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해가요? 그러면 요거는 10 빼기 2h가 될 거예요. 그러면 넓이식은 h 곱하기 10 빼기 2h겠죠. 됐지? 그러면 그때 지금 넓이가 근데 잠깐만 지수 왜? 왜요? h 범위 구하자. 넓이를 쌤 s를 할게. 얘들아 그러면 s가 10 빼기 2h 곱하기 h 거야. 그치? 괜찮니? 이게 지금 요 넓이야. h 범위는 지수야 h 범위 구할 수 있어요. h 범위는요? 옳지. 일단 0보다 크겠지 뭐 길이니까. 그 다음 옳지. 5보다 작다고요. 왜? 얘 때문에.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 최대값일 때의 h를 구하랍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괜찮았고요. 이게 문제가 이게 두 가지야. 요게 얘들아. 여기 두 가지야. 지금 요거는요 그냥 일반 삼각형이고요. 얘를 이등변 삼각형이 주는 문제가 쉽고요. 이렇게 일반 삼각형 문제 주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요게요. 해볼게. 오른쪽 그림같이 밑면의 길이가 10m이고 높이가 8m인 삼각형 모양 땅이 있는데 여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밭을 만들 거야 내가. 이렇게 밭을 만들 거야. 그때 반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길이를 구합니다. 조건이요. 반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길이를 구합니다. 아 그럼 일단 넓이부터 구해야 되겠구나 생각한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만일 설정을 내가 이걸 A, B, C, D, E 그리고 H를 잡자. 얘들아 AH가 BC의 딱 절반이 아닐 거라고요. 이등변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밭에 둘레죠. 자 한다. 지금 얘를 만약 이거 닮음을 써야 돼요. 이게 닮음을 써야 돼요. 닮음요. 왜냐면 삼각형 ABH가 직각삼각형이죠. 삼각형 ACH도 직각삼각형이죠. 이해 갈까요? 그래서 이거는 닮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목 아파. 자,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게. 보세요. 지금 넓이를 내가 얘를 내가 이걸 x로 하고 얘를 y로 할게. 그래서 넓이는 x 곱하기 y입니다. 괜찮지. 할게. 그러면 얘들아 잠깐만. 요것 좀 봐주세요. A, B, C, D, H 그냥 쌤 편의상 F로 할게. 자 왼쪽 직각삼각형 보겠습니다. 얘들아 A, D, F와 A, B, H가 닮음이죠. 맞아요. A, D, F와 A, B, H가 닮음입니다. 그러면 얘가 Y다? 그러면 요 길이는 8 빼기 Y겠죠. 됐니? 그러면 닮은 비가 뭐냐면 8대 8 빼기 Y가 닮은 비야. 이해가니? 8대 8 빼기 Y가 닮은 비라고요. 그쵸? 그러면 내가 요 길이 구할 거야. 요 길이 요를 구할 거야. 그러면 이것도 닮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해가니?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얘를
A라고 뒀어. 뒀다. 지금 닮은 B가 얼마냐면은 8대 8 빼기 Y가 삼각형 ABH와 ADF의 닮은 B입니다. 요게요. 8대 8 빼기 Y. 그럼 이거는 는 잡았어. 그러면 이거 대 A라고 표현될 겁니다. 즉 BH 대 A가 될 거예요. 이해 가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게 봐봐. 들어봐봐. 힘드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원리는 이제 이렇게 할 거다. 야, 그러지 말고 삼각형 이 전체 삼각형하고요. 이거 ABC 둘게. ABC 두고요. 그 다음에 D1 하겠습니다. ABC와 ADE를 닮음으로 보는 겁니다. 한 방이에요. 쪼개지 말고요. ABC하고 ADE요. 괜찮니? ABC, ADE 닮음입니다. 됐지?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얘를 X라 두고 얘를 Y라 두면 가로와 세로다. 10대 8은 X 대 Y. 이해가요? 삼각형 ABC에서 밑변과 높이의 비가 10대 8이야. 맞지? 10대 8이야. 그러면 쌤 잘못 잡았다. 쌤, 미안해. 쌤, 미안합니다. 여기에 Y입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쌤, 진짜 미안해. 삼각형 ADE에서 밑변과 높이가 X 대 Y예요. 그러면 10대 8은 X 대 Y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닮음을 이용해서. 그러면 왜냐면 Y만 가면 내가 원하는 건요 8 빼기 Y거든요. 네. 그래서 닮은 B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10대 뭐라고? 8은 X 대 Y 이렇게 식을 구하세요. 그럼 이게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요. 괜찮지? 그러면 지금 8x가 10y니까 4x는 5y라는 식을 구하세요. 잠깐만요. 구하세요. 구합니다. 그냥 이게 관계식입니다. 근데 내가 구한 넓이는 요 길이가 얼마야? 8 빼기 y죠. 이해돼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 쓸데없는 게 다 지울게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지울게요. 그러면 내가 구할 넓이는 x 곱하기 8 빼기 y가 내가 구할 넓이입니다. 괜찮아요? x, y 여기 8 빼기 y 괜찮니? 됐지? 그러면 쌤 대체 이 식을 어디 써먹습니까? 여기서 써먹어요. 얘를 y로 다 통일하든 얘를 x로 다 통일하든 누굴 가지고? 얘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 관계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닮음을 안 쓰면 이 관계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식은 이렇게 해서 문자 2개 나와야 돼. x라는 거 y라는 거 분명히 2개 나와야 돼. 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닮음을 이용한 식이에요. 그러면 y가 5분의 4x죠.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지금 최대를 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또 보면 지수야? x의 범위는? 0 보다 크고 8보다 작다. 8요? 아니요, x예요. x예요, x. 10보다 작겠죠? 네, 그럼 됩니다. 그 범위에서 최대값 구하면 됩니다. (543번은요) 아까 그것 똑같습니다. 장미 문제와 똑같습니다. 알겠죠? 기존의 가격에서 기존의 사람 수가 변경된 가격에서 변경된 사람 수로 해가지고 어떻게 문제 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고등부 되니까 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진짜예요. 쌤 시간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쌤 조금 풀을 좀 빨리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쌤 물어보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 566번에 보면은 지금 식이 보이죠? 식에서 저택값 보입니까? 저택값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쌤 그 얘기 했었잖아. 우리가 저택값을 보는 게 총 세 가지다. 방정식, 부등식, 함수에서 볼 건데 이건 함수예요. 일단 우리 저택값에 대해서 방정식은 쌤이 다 배웠습니다. 양쪽이 저택값 있을 때, 한쪽이 저택값 있을 때. 그게 저택값에 관한 방정식 전부예요. 그게. 그럼 이제 저택값을 포함한 함수야. 저택값이야. 어떻게 풀어야 돼? 범위 나누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요. 그 저택값 정의예요. 저택값 x잖아. 그치? 그럼 x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로 나누는 겁니다. 무조건요. 이 저택값 때문에. 그러면 x 양수일 때야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x가 음수일 때야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럴 거야.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얼마야? 1이야. 얘는 대칭축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야. 괜찮을까? 여기 잡았습니다. 그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갈까요? 요거요. 하나만 설명할게. 쌤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요 부분만. 내 눈에 뭐가 보여? x가 0 이상만 보여. x가 0 이상은 나 이거 안 보여 이거. 이쪽만 보여 내 눈에. 알겠어? 내가 내 눈에 이쪽만 보여. 이쪽만 보이는 거야. 근데 x가 1에서 대칭축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만 보여요. 잠깐만요.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x가 0 이상에서는요. x가 0 이상에서는 내 눈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프가. 왜냐면 원래 그래프가 얘들아 요렇게 와 있어야 돼. 요렇게 와 있어야 된다고. 왜? 대칭축이 1이니까. 대칭축 1에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범위가 0 이상이야. 그래서 내 눈에는 저 점선이 안 보인다고요. 요게요. 요게 내 눈에는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것만 내 눈에 보인다고요. 이 범위 때문에. 됐니? 그러면 x가 음수에서 그립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때 대칭축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아! 마이너스 1. 이 마음 삐뚤어서 그래요. 이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참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우리 2차 방식이 끝나거든요. 끝났는데 우리 내일 수업이죠. 우리 내일 수업이거든요. 내일 수업이라서 어떻게 하면 오늘 쌤이 질문했던 거 질문했던 거 마저 풀고요. 질문했던 거 마저 풀고 있잖아. 요 실력업이 있는데 실력업에서 한번 다 해보세요. 알겠죠? 왜냐면 어려운 거 다뤄야 돼. 얘들아 그래야 돼. 매번 쉬운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 다뤄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80페이지죠. 80페이지까지 일단은 내가 쌤 질문했던 거 다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안 풀어져 있는 거 이제 다 풀어줄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